이곳의 결혼의 개념, 그리고 결혼식. 안녕하세요. 프랑스 소식통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리게 되어서 되게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요, 바로 결혼이라는 건데요. 옛날 사람들의 결혼과 그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이라는 어떤 관념, 개념, 그것이 얼마만큼 바뀌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프랑스 사람들은 결혼이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많은 그 잔소리를 견디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 있잖아요. 또 성인이 된 후에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고 또 사랑에 빠지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돼, 이 사람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라고 실수 아닌 그런 중대한 그런 결정으로 결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살 수 없어 라는 이런 경우들을 람드세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람은 영혼이고요, 쇠르는 아데엔이 비슷하다는 거죠. 잘 통하는 그런 영혼이 만났다 라고 해서 람드세르라고 그래요. 그 람드세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평생에서 한 번 내지 두 번은 만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람드세르를 잡느냐 아니면 흘러가게 내버려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곤 하잖아요. 이 사람 혹시 나의 람드세르가 아니야? 그런 것 같아 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해답은 보통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몇 년 안에 해답이 나오죠. 그런데 또 영원히 가는 그런 커플도 전 보기는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듯이 이곳 프랑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아이가 내 자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독립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때 부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하는 그 내 자식을 내가 너무 간섭해서 그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부모와 같이 있다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에서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어 있는 능력 있는 아이가 부모의 덕을 너무 보려고 오랫동안 부모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부모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있는다 하면은 그 자식은 사회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엄청 고민을 하신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거의 모두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이들이 혼전동거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혼전동거가 모두 결혼으로 꼴이 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이곳에서는 사랑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또 영원히 함께 살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그럼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낳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신생아가 태어났다 하면은 바로 구청에서 달려옵니다. 호구조사라고 하나요? 그걸? 아이의 그 신상과 부모의 이름 묻은 것을 써서 그게 등본 초본이라고 하죠. 주민등록 초본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와서 부모는 엄마, 아빠가 사인만 합니다. 거기다가 그 사인에 그 위에 보면은 나는 누구로서 이 아이 엄마임을 나는 증명합니다 하는 어떤 증명서가 엄마, 아빠 다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으로 바로 아이들이 초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것으로 생활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가족관계를 물어볼 때는 항상 나만 물어보지 부모의 가족관계는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만약에 와서 부모님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만약 산모가 혼자 되어서 가능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아이는 엄마의 성을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뭐 이상하게 저거 무슨 불합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은 프랑스에서 부모가 결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학교에서도 보통 3분의 1 정도는 결혼하지 않는 부부들이에요.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시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결혼을 할 이유는 법적인 어떤 증거가 되는데요. 그 법적인 증거가 바로 유산 상속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구청으로 이제 접수를 시키잖아요. 서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준비할 서류가. 물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꾹 참고 서류를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또 접수 받고 한 달인가 기다려야 되고 한 달인가 또 서로 정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라고 결정하는 그런 또 시간을 또 줘요. 그 시간 지나고 하다 보면은 한 2달, 보통 2달 정도 지나가면 이제 결혼할 수 있겠죠? 결혼하기 전에 바로 2가지의 결혼의 모양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계약서 없이 하는 결혼,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결혼. 보통 사람들은 거의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결혼을 하죠. 그 계약서를 안 쓰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빚도 좋은 것도 부부가 헤어질 때는 항상 함께 반반씩 나누어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는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에 서명된 내가 무슨 집을 샀다거나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혼을 하든가 헤어져도 여자랑 반반씩 나누는 건 전혀 없고 너 거는 너 거, 내 거는 내 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바로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겠죠. 가끔씩 외국 분들이 모르고 계약서를 썼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잘 산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를 쓰셨다는 거는 그분의 돈, 그분의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백만장자가 결혼을 해도 이것이 안 된다는 거, 이혼할 때는. 그럼 구청에서 지금 결혼식 날 가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구청장님이 오셔서 그 엄숙한 결혼의 그 서약을 낭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알리앙스 이 반지 이제 링을 이제 서로 교환하고 구청에서 하는 결혼은 서류상의 결혼이고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는 그 어마어마한 멋진 성당에서 종소리가 들리면서 아이들이 따라가고 그런 결혼 있잖아요. 예쁜 결혼식. 그거는 성당에서만 하는 거예요. 보통 구청에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가나 이제 그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 이제 세레모니 결혼식이죠. 그 성당에서 결혼할 때 만약에 남자가 결혼을 한 번 했었다 하면 안 돼요. 첫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가 여자가 세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옛날 스타일로 들어가서 이 프랑스가 어떤 그 결혼의 예습 관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한 번 했을 때 두 번째 하는 결혼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성당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을 하면은 무조건 남자 성으로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법이요.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이 박막내라고 해요. 박막내. 그런데 그러고 보니 박막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아, 박막내 할머님 죄송합니다. 할머님 이름을 도용했어요. 그래서 이 박막내 나의 이름과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뒷봉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성이 그러면은 이젠 될 수가 없고 뒷봉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바로 그 신분증, 여권, 은행 모든 그 서류가 박막내로 되어 있던 서류가 다시 뒷봉 막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얼마 전에요. 바로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박막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뒷봉 막내로 하든가 둘 중 하나를
골라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그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거꾸로 매달던가 뭐 이래가지고 뭐 때리고 뭐 이런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제가 추출해 가지고 왔어요.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9개를 제가 추출해 가지고 왔는데요. 첫째, 결혼할 때 신부가 4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동차, 아파트 키, 뭐 이런 건 아니고 바로 옛날 물건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하나, 또 무엇인가를 하나 또 빌려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 새 것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요. 뉴. 네 번째는 파란색으로 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자와 남자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왼쪽 편에 서야 되잖아요. 왼쪽 손을 잡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예전 고대부터 내려오던 건데요. 남자는 항상 이 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지키려면은 이 칼을 항상 옆에다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자를 방어할 수 있는, 가족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태세를 잡고 있어야 된다. 한쪽은 에페, 이 칼을 잡고 이 왼쪽으로 여자를 잡고 항상. 그래서 여자를 왼쪽에 세운다고 해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바로 약지에다가 우리가 반지, 링을 서로 교환하잖아요. 왼쪽 손 약지에다가, 그것은 이 약지에서 바로 심장으로 연결되는 정맥이 바로 통한다 그래요. 내 심장과 연결, 알리앙스를 맺는다. 요 8번째, 요거는 참 웃기는데요. 이제 아침이 되잖아요. 신랑 신부가 아침, 그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이 요강 있죠. 요강에다가 샴페인, 바나나, 초콜릿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휴지로, 화장지 휴지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딱 들고 온다고 해요. 그걸 마셔야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성인의 맛은 이렇게 달콤하지 않고 쓰다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냥 웃자고 꼭 치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몇 개 또 있는데 그건 조금 덜 재밌어서 안 갖고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현대인들이 결혼하면서 지킬까? 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지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국에도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런 결혼 풍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안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재밌는 풍습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요, 저에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요, 만약 이 영상이 조금 재미있으셨다면은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